예, 안녕하십니까. 예, 에너지 관리 기사 연소공학 부분, 연소공학부터 연소공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공학은 주로 연료의 개념을 두고 있고 연료로 인해서 열의 확산이나 분산이나 에너지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공학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연료의 변천을 보면 연료는 그렇죠. 연료는 맨 처음에 고체 상태로 보려면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 이제 연료가 점점점 진화되었고, 즉 목재에서 석유, 즉 석유나 석탄이나 목재에서 보통 목재에서 석탄이나 석유로 발달이 됐고, 석유를 정제하다 보니까 액체, 가솔린 등의 경유 이제 액체 연료가 됐고, 액체 연료가 더 연소가 양화도록 해서 기체가 됐습니다. 즉 이제는 에너지가 에너지 변천에 따라서 과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면 따라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소공학은 일반적인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사항으로 측측 가능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연소의 개념을 두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연소는 일반적으로 연소공학할 때 맨 먼저 연소는 뭐냐? 즉 열과 빛을 동반한 급격한 산화 현상. 연소는 우리가 보통 공학에서 연소는 뭐냐? 열과 빛을 동반한 급격한 산소와 결합하는 급격과 열과 빛을 동반한 급격한 산화 현상을 우리가 연소라고 합니다. 다시 해서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수소가 물이 되고 탄소가 CO2 되는 이런 과정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학문 연소공학. 그래서 연료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료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의 근본이 되겠지만 보일러용이나 주로 가스나 석유나 석탄을 써서 증기를 발생하든지 아니면 간접 전기를 발생하든지 즉 에너지를 원으로 만들어지는 게 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 분류를 보면 우리 책에 나왔다시피 먼저 고체, 액체, 기체 연료가 있고 석탄, 목탄, 연탄, 코크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과거에는 주로 이런 썼지만 석탄이나 목탄이나 연탄이나 코크스 같은 경우에는 환경 친화적이 못하다 보니까 즉 환경에 급격한 오염을 초래하다 보니까 고체 연료에서 액체로 변했고 액체를 쓰다 보니까 액체는 연료는 좋아졌지만 에너지원은 좋아졌지만 액체를 분산시켜서는 무화시키든지 간접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불편하게 갖고 있고 그 불편함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기체로 돼서 주로 액체 연료는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화 된다면 기체 연료는 주로 이제 가스나 석유 일반적으로 LPG,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고로가스, 발생로가스 이런 가스가 주로 기체 가스고 지금은 대부분 다 이제 기체 가스로 전환되며 친환경가스라고도 표현합니다. 다시 해서 천연가스의 원료인 메탄가스 같은 것이 연소하면 반드시 CO2하고 H2로 변하다 보니까 즉 공해를 일으키는 물질이 적다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체 연료를 쓴 데에서 완전 친환경적인 건 아니죠. 약간은 CO2나 이런 물질이 즉 CO2가 CO로 돼서 일산화탄소는 독성가스 물질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친환경은 잘못된 거고 약 거의 친환경에 가까운 이런 상태가 기체 연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체 연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주로 요즘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기체 연료에 관한 사항이 많이 나온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고 기체 연료는 연료의 가연성분 즉 산소와 결합해서 연소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가연성분. 가연성분은 주로 우리 보통 석탄이나 목탄이나 일반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연성 물질은 보통 CHO라고 표현하죠. 다시 얘기해서 탄화수소물의 결정체를 우리가 연료라고 해요. 탄소와 수소, 산소함. 그래서 이게 탄소와 수소, 보통 탄화수소 표현하죠. 탄화수소가 일반적으로 연소가 되면 반드시 CO2하고 H2하는 탄화수소가 주 성분을 이루었다. 즉 자연계에 존재하는 에너지원은 주로 탄소수소가 된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되었고 그 외에 석탄에 포함되는 황이나 바나듐이나 기타 질소나 수분 이런 것들이 에너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타 가스로서는 산소, 질소, 황, 수분
무기물, 기타 무기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료의 분류가 되겠고, 이럴 때 우리는 또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나 이것을 보면 1차 연료, 2차 연료 요 아침입니다. 일반적으로 1차 연료라고 우리가 구분할 때는 1차 연료는 자연계에서 얻어진 것을 자연계에서 얻어진 것을 보통 1차 연료,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얻어지는 것은 원유나 무연탄이나 목재 이런 것들이 자연계에 된 1차 연료고, 2차 연료냐, 이 2차 연료라는 것은 1차 연료를 가공해서 만든 것으로서 보통 연탄이 2차 연료의 대표입니다. 연탄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 나온 거 그대로 탈 수가 없죠. 가공을 해야 됩니다. 2차 연료, 가공이 필요한, 즉 1차 연료를 가공한 거면 석탄은 1차 연료지만 2차 연료는 연탄은 2차 연료, 가공이기 때문에 연탄, 코크스, 조개탄, 숯 뭐 이런 것들은 2차 연료, 가공된 연료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석탄은 자연계에 얻어지기 때문에 1차 연료지만 연탄은 2차 연료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연료의 구비 조건을 보시면, 연료의 구비 조건은 일반적으로 연료는 그래야 되겠죠. 먼저 단위 중량, 단위 무게당 발열량이 높을 것, 발열량이 높은 것이 조그만 연료로서 막대한 연료를 얻을 수 있으니까 좋겠죠. 발열량이 높을 것, 저장 및 취급이 용이할 것. 우리가 보통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하는 것은 저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저장 취급이 용이한 것이 일반적으로 가스가 용기에다 담아서 쓰기 때문에 더 용이하고, 연소도 친환경적에서 저장 취급이 용이하다. 그래서 가스화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유해물질 발생이 적을 것, 즉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것, 친환경적일 것. 다시 얘기해서 황이나 인이나 라는 바나듐이나 이런 물질이 나오지 않는, 즉 친환경 물질, 공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점화 및 소화에 용이할 것, 불이 꺼지고 켜짐에 용이해야 될 것. 그래서 고체보다는 일반적으로 액체가 좀 용이해요. 액체보다는 기체가 더 용이하죠. 그래서 기체화되는 거고, 점화 및 소화가 용이할 것. 구입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 연료의 구비 조건이 되었고, 즉 부하 변동에 따른 연소 조절이 용이할 것, 공기 중에 쉽게 연소 가능할 것, 공기 중에 산소와 쉽게 결합해서 빨리 연소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이 연료 구비 조건입니다. 연료 구비 조건은 일반적으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잘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일반 상식적이라 표현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연료의 종류 및 특성에 들어가서 고체 연료가 있습니다. 고체 연료는 일반적으로 외형상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 고체 연료라죠. 보통 고체 연료는 연료의 장점과 단점 한번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체 연료를 봤을 때 대부분 석탄이나 목재 같은 걸 구성하면서 연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연소 시 분무 등에 인한 소음이 없다. 즉 나무를 갖다 놓고 분무를 붙이거나 그러면 잘 용이할 수 있으면 가만히 놔둬도 잘 타다 보니까 굳이 분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연소 시 분무 등 바람을 불어넣는 등 이런 소음이 없다. 그러면 연료 누설로 인한 역화나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연료가 서서히 연료의 용도에 맞게, 즉 증기가 나오는 부분, 즉 연소될 수 있는 물질이 나오는 부분만 연소하다 보니까 역화나 폭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고, 화염에 의한 국부가열, 부분적으로 연소가 되겠지만 국부가열이 일으키지 않는다. 이건 전체적으로 화염이 국부적으로 가열, 어느 한 부분만, 특정 부분만 가는 게 아니라 연료 전체가 타기 때문에 국부가열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면 연소장치가 비교적 간단하다. 이제 공기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좀 화구나 이와같이 굴뚝이나 이와같이 연소장치에 간단하게 공기만 접촉하면 쉽게 연소할 수가 있습니다. 노천 야적이 가능하다. 특별히 보관하는데 특별한 장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죠. 노천 야적이 가능하고 저장 및 취급이 용이하다. 아무데나 보관할 수가 있다. 이게 고체의 일반적인 장점이라 한다면, 단점은 연료, 회수, 수송, 저장, 취급이 곤란하다. 저장 하나 지금 아무데나 보관할 수는 있지만
특별히 그 장기간 쓰거나 이럴 때 부피가 크기 때문에 운반하기도 어렵고 보관하기도 장기간 보관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장기간 보관하기가 참 어려웠게 했고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 낮다. 일반적으로 액체에 비해 기체에 비해 단위 중량당 무게당 차지하는 발열량은 낮게 되었고 연료 품질이 균일하지 않다. 즉 목재나 석탄이나 열량이 들어간 부분마다 약간 차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균일하지 않다. 그다음에 석탄이나 장작 등의 연소 시 큰 연소 공간과 다량의 공기가 필요하고 점화 및 소화가 곤란하다. 즉 가스나 같은 경우는 밸브를 잠그면 흐름을 차단하면 꺼지겠지만 이 고체 연료는 그렇지가 않다. 부하 변동에 따른 연소 조절이 좀 곤란하다. 일반 숯 같은 걸 쓸 때 그러겠죠. 열량을 조절하기가 매우 좀 어렵습니다. 해분이 많고 재가 많고 재처리가 곤란하다. 해분이 많아서 탄재가 많다 보니까 그걸 처리하기가 곤란하죠. 일정 기간 되면 일정량 연소시키면 다시 제거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고체 연료의 장점과 단점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종류는 천연산, 인공산, 고체 연료의 특성 봤더니 먼저 목탄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데 먼저 목탄서부터 고체 연료의 종류 특성에서 목탄 봤습니다. 목재를 탄화시켜 만든 2차 연료를 우리는 목탄이라고 하고 석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석탄이 있고 석유가 있죠. 일반적으로 석탄은 말 그대로 목재나 이런 것들이 장기간 퇴적층에서 오래 굳어진 상태에 나오는 게 이런 석탄이라 한다면 석유는 일반적인 유류, 동물이나 동식물들이 오랜 퇴적층에서 기름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는 석유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석탄은 탄화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2탄 또는 2탄, 도탄, 이렇게 1탄, 도탄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2탄, 갈탄은 또는 아탄이라고 표현하죠. 아탄. 일반적으로 수목질 저열량을 가진 탄을 우리는 2탄이라 하고 유연탄의 일종으로서 열량이 그다지 좀 낮은 거 이 갈탄이라고 표현해요. 역청탄은 보통 유연탄 이렇게 표현하죠. 유연탄은 일정으로 일반적으로 불꽃 길이가 좀 길은 것을 역청탄이라고 합니다. 역청탄. 그러면 무연탄은 말 그대로 연기가 나지 않는다. 연기가 나지 않는 걸 무연탄이라서 불꽃 길이가 좀 짧다는 게 특징이죠. 무연탄은 불꽃 길이가 좀 짧다. 역청탄은 기름이 성분이 많다 보니까 불꽃 길이가 좀 길다는 특징이 있고 흑연은 일반적으로 탄소된 고체 덩어리를 흑연이라고 표현하죠. 그랬을 때 연등이 있고 이게 점결 정도에 따라서 강점결성, 역청탄 정도는 강점결성 탄 이렇게 하는 거. 약점결 점도에 따라 석탄이 채취될 때 점도에 따라서 점결성에 따라 강점결성, 약점결탄, 미점결탄, 비점결탄 이와 같이 구분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쇄 상태에서 지금 하드 그로브 지수라고 해서 HGI라는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에서 석탄의 점도를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도 정도를 구분할 때 하드 그로브 지수 이와 같이 표현하기 하죠. 그랬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석탄은 탄화도가 나오는데 탄화도는 뭐냐? 탄화도. 탄화도는 말 그대로 고온 건류에서 탄소가 있는 정도, 이 탄화도라고 합니다. 즉 고온 건류에서 석탄을 고온 건류에서 탄소가 있는 정도, 일반적으로 석탄을 고온 건류에서 건류라는 것은 건조시켰다는 얘기죠. 고온 건류시켜서 만든 것을 우리는 탄화도라 합니다. 그래서 탄화도가 일반적으로 탄화도는 뭐와 밀접한 관계냐면 탄화도는 발열량과 밀접한 것이에요. 발열량이 크다. 즉 탄화수가 높을수록 발열량이 크다. 발열량과 밀접한 관계를 있고 탄화도가 클수록 보통 연료비가 증가하고 고정탄소가 많아서 연료비가 증가된다. 즉 탄화도가 클수록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일반 연료비가 고정탄소가 많아서 연료비가 증가한다. 연료비가
연료비가 증가하고 또 하나 열 전도율이 또 열이 잘 전달된다. 열 전도율이 보통 열 전도율이 증가해야 되겠고 일반적으로 열 전도율이 증가. 즉 인화점이나 일반적으로 착화점이 비교적 높습니다. 인화점은 보통 불붙는 점, 인화점, 그다음에 착화점이 비교적 좀 높습니다. 착화점이 좀 높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일반 탄화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열은 이럴 때 비열은 감소합니다. 네 번째, 비열은 보통 그 열량당 차지하는 비열은 감소가 된다. 비열은 감소한다.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탄화도가 크면 석탄에서 탄화도가 크면 대부분 발열량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연료비가 증가하고 열 전도율이 증가, 인화점, 착화점이 높아지고 일반적으로 비열은 어떻게 비열은 감소한다. 이런 특징을 좀 알아두시면 됐고.